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강의를 자주 못 올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물론 예전에도 강의를 하긴 했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지금처럼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강의를, 방송을 하기 전이라서, 실제적으로 지금부터가 이제 유튜버로서의 생활을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는 접속사 편을 이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지문을 통해서 이제 분사구문 알아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ing처럼 생긴 애가 어떨 때는 이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돼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이제 수식하는. 그런데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도 아니고 또 것도 아니고 해석을 보통 할 때 때문에 면지라도 그리고나 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그런 해석을 덧붙이려면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바로바로 보면서 이제 그 해석을 해봐야 되지. 랜덤으로 뭐 거기 있는 ing 뜻을 뭐 거의 20가지 뜻을 다 때려놓고 해석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방식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any pharmaceutical companies promote their toothpaste. toothpaste 하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빨이죠. 페이스트는 반죽이죠. 이빨 반죽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그렇죠. 치약입니다. 치약.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요 파트가 이제 이 명사 파트로 묶여지죠. many가 혼자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many는 이제 수식을 하게 되고 얘도 얘 수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명사가 요만큼 있는데 요게 한 덩어리가 된다. 이제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이게 왜 한 덩어리가 되지?라고 고민할 수가 있는데, 해석을 해보시면 많은이라는 말 혼자 올 수 없고, 약학의라는 말도 혼자 올 수 없고, 컴퍼니 회사, 명사는 이렇게 묶여서 많은 제약회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pharmaceutical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형용사로 이제 쓰였다. 그럼 이제 pharmacy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pharmacy. 이게 약국이나 뭐 제약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이제 pharmacy. 여기 있지 않습니까? C 요 뒤에 Y를 붙이게 되면은 학문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그 영어 해석이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목적까지 나왔는데 문장의 구조 밖에 또 뭐가 있네, 이렇게 문장의 구조 밖에 나오는 애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 ing는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해석을 해도 거의 99%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분사구문으로 나오는 ing는 절대 것으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앞에 있는 뭐 명사를 수식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highlight 부각시킨다, 아니면 뭐 부각시키면서. 근데 사실 이게 굳이 해석을 위주로 한 문장이라면 이게 그리고인지 뭐 하면서인지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문맥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많은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치약을 홍보를 하는데 뭐뭐를 부각시키면서 홍보를 한다. bad breath fighting qualities. 여기 보시면은 bad breath fighting. 이제 bad breath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나쁜 호흡 fighting. 나쁜 호흡과 싸우는 퀄리티. 퀄리티가 이제 뭐 이거 제법 퀄리티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 품질이 좋다라는 이런 뜻을 알고 있지만, 퀄리티 자체는 그런 뜻이 없잖아요. 그냥 성질, 품질.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의 성격조차도 이제 퀄리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bad breath fighting qualities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쁜 호흡과 싸우는 성질을 부각시키면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문장 구조 밖에 ing구나. 그럴 때는 보통
그리고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든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 근데 뭐 ing가 위치가 여기도 나올 수 있고 문장 구조 사이에 나올 수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녹색 칠판 볼게요. 분사 구문은 ings 플러스 b 이제 주어 동사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시험 용어에서 많이 나오죠. 분사 구문은. 그 다음에 ing가 s 플러스 b 사이에 올 수 있고 뒤에는 못 나올 수 있어요. 심표 사이에 여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지금 지문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반적인 경우. 이럴 때는 보통 그리고 뭐뭐 한다나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거의 해석이 됩니다. 이제 니은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리고 것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걸 이 정도로 넘어가면 좋은데 시험이라는 건 구질구질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ing와 동일한 성격의 ing를 골라라. 내신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문법이나 이런 데서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는 이게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을 고르시면 돼. 근데 그 어떤 데도 분사구문이 없어. 찾아봐도.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나눌 때는 동명사냐, 분사냐, 분사구문이냐 세 개의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근데 얘를 보니까 이 ing 밑줄 친 거랑 동일한 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분사냐, 동명사냐로 나눠서 이제 고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엄격히 얘는 이제 분사로 속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분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 다음, although they seem to be right. 여기 보시면, although, 저번에 배웠던 접속사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았죠? 선생님이? 그래, 한 문장을 묶어봅시다. 근데, although는 어렵지 않은 접속사예요. 기능이, 잠깐만요. 저 진짜, 혈압약 부작용 때문에 기침이 나가지고 말하다 보면, although는 좀 쉽죠. 왜 쉽냐? 뭐 when처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다양한 쓰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 although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랑 묶어주면 부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주어가 나오게 돼요. 왜 부사절밖에 없습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 밖에 있는 절이나 구가 부사절, 부사구니까. 그럼 부사절이 끝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문장의 주인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 ing는 동사 앞자리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동명사네요. 그렇죠. 맞아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은 ing처럼 보이지만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른 놈이다.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시험 용어에서는 그렇고. 뭐 독해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주어 자리에 이제 brushing can completely remove the cause of the mouth sink. 자, 이 brushing이니까 솔질이죠. 그럼 이빨과 관련된 솔질은 이제 칫솔질이잖아. 그럼 칫솔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뭐 모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can't completely 하면은 완전히 못 제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처럼 부분 이건 뉘앙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뭔가 전체를 얘기하는 말과 완벽함을 얘기하는 말과 결합되는 낫은 부분 부정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솔질이 completely 완전히 remove 조동사 본동사 cause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mouth stink 하면 악취야. 악취라는 건 입 악취, 입냄새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솔질만.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옳아 보이지만 they seem to be right 하면 이제 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의미로 찾지 마세요. 수로 찾으세요. 수로. they가 복수잖아. 그럼 앞문장에 이거 의미로 찾으면 시간 너무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companies일까요? 성질일까요? 자, 회사들은 그들의 냄새를 없애는 성질들을 부각시키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옳아 보이지만 이란 얘기는 뭐가 옳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 입냄새가 쌓는 성질들이 제대로 돼 보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예, 보이지만 such as trapped food, debris in the mouth, rotting teeth, and impactions of the lungs of the spaces in the bone behind the nose. 자, such as라고 하는 것은 또 불이 또 깜빡거리네. 오늘따라 나 참 그냥 넘어가는 날이었구만. such as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초록색 칠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such as 뒤에는 문장이 못 나와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s는 또 명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장이 나올 때랑 명사가 나올 때랑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장이 나올 때랑 명사가 나올 때 다르니까. 어쨌든 서치지만 하나 이제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면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트랩트를 발견을 해도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트랩 하면 PP잖아요. PP가 나오면은 일단은 그 PP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수동태를 떠올리실 것이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트랩트가 PP로 쓰여서 수식을 하는구나라고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랩트는 트랩이라는 게 함정이잖아요. 덫. 그러니까 덫에 걸린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빨 사이에 낀. 그래서 such as a trap, put, debris, s 묵음입니다. 묵음 소리 안 나요? 예, 안녕하세요. 제 영어 강의 시간입니다, 형님. 아이고, 식사를 하셨습니까? 좀 잠깐 쉬는 시간이겠다, 형님.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운전 중이시면, 톡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such as,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trapped, 함정에 빠진 음식 찌꺼기, debris, 와, 그 다음에, in the mouth. 그러니까 입 속에 있는, 요만큼이 이제 명사로 묶이는 거예요. 입 속에 있는 음식 찌꺼기와, rotting teeth, 썩어가는 이빨이나, 자, teeth는 tooth의 복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썩어가는 이빨들, infection, 감염입니다. 폐의 감염, 그 다음에 공간, and the nose, 자, in the bone, 뼈 안에 있는 공간, behind the nose. 이게 전치사구도 일단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하고 절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 애들은 명형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명형부적인 관점으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전치사구는 명은 없어. 형이냐 부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이 처음에는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암기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돌려버리면 영어 안 늘어요. 장문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이 저한테 혹시 상담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애가 영어로 회화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문법부터 가르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 시대의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경제적인 학습입니다. 말을 만드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법이 아니라 말을 만드는 조 방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장문 문법을.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문 기초형 문법, 뭐 기본 영어, 무슨 뭐 종합 영어, 뭐 무슨 맨투맨 이런 영어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장문에 필요한 영어나 이런 영어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또 뭐 나가시는데 뭐 나가시는 건 자유고 일단은 나중에 제 강의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영어도 꾸준히 해야지. 뭐 사실 영어만 거의 20-30년 가르친 사람 얘기를 뭐 못 믿겠다고 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을 배우되 장문에 할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된다. 일반적으로 지금 통용되는 문법은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서치 에이즈로 연결된 이 부분이
such as는 이제 보통 뭐뭐와 같이라고 해서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주는 부분 앞에 뭐가 있느냐? 명사가 있다. 선생님, 그럼 이게 문장의 의미의 그 무게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준다. 보통 우리가 문장의 지문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주는 문장 앞에 있는 게 주제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럼 여기는 문장 안에 such as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한 예를. 이게 악취의 여러 가지 원인들의 예를 들어주는데 과연 이 예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러면 trapped, put debris in the mouth, rotting seed 여기까지 쭉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구조 어려운 게 이제 behind the nose가 전치사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한다. 그래서 코 뒤에 있는 뼈, 또 뼈 안에 있는 공간, 혹은 폐의 감염, 네, 이러한 것 같은 여러 가지 causes,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나쁜 악취가 이러한 원인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악취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bad breath, 나쁜 악취는 여기서 이제 PP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 수업 다 끝나고, 여기 수업 설명, 지문 다 설명하고, PP 설명할게요. PP는, 자, cause 그러면 앞에 이제 비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엔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cause는 PP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운 거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PP가 혼자 나왔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붕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PP가 나오면 해석을 뒤집어 깔아. cause의 해석은 발생시키답니다. 그럼 뒤집어 까면 발생시